안녕하세요. 수학 읽어주는 수학쌤이에요. 네, 책을 소개할 건데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잘 보일까요? 자기가 뭘 받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 스스로 질문이 있거나 이해된 부분, 의견이 있고 마지막에는 메모까지 잘 흐릿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폼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수학 독서 시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쌤님이 쓴 건데 제목은요. 재밌죠? 수학 선생님도 몰래 보는 수학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 그리고 4차 시까지 하면 이 책을 4번을 나눠서 봐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을 읽는 방법은, 수학책 읽는 방법은 무슨 소설책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되고 실용 독서하는 방법처럼 자기한테 필요한 걸 챕터별로 골라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좀 뭘 재밌게 봤는지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네, 19페이지를 보면요. 19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한을 구현된 실체로 보기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무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정보가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 그런 개인정보랑 연결되는 것 중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잠궈 놓는 게 소스라는 건데 소스의 뜻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인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소스는 무한하단 말이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유한했다면 우리의 정보를 이렇게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개가 잠깐 있고 그리고 또한 무한에 대한 개념을 17세기에 18세기 역사학적으로 어떤 일이 있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거는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워서 알 텐데 수학에서는 미분적분학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처럼 순간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순간, 그런데 무한, 조금 연결이 안 되죠. 고등학생 되면 배울 거니까 패스 하겠어요.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좀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장 마지막에 26페이지에 보면 문제 해결법을 제안한 안 될 것 없잖아 라는 책을 소개를 해줬어요. 아마 책을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 저자의 안목일 것 같아요. 대충 설명해서 이렇게 창조성을 발휘한 실질적인 묘안으로 단계별로 제시되어졌다 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바로 책을 주문했어요. 품절이 돼서 중고 서적을 이용해서 주문을 했는데 좀 기대가 돼요. 자, 2장은 당신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무슨 말이지? 알 수 없죠? 관계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가장 처음 시작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연암 박지원의 책을 보면 황희정승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황희정승이 이런 말을 해요. 딸과 며느리의 주장에 대한 건데 서로 옳다라고 우리가 우길 때가 참 많아. 근데 황희정승이 이런 말을 해요. 네 입장에서도 이 입장에서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책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점을 미술로 본다면 우리가 유치원 때 엄마 아빠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막 이렇게 다 거의 비슷하지. 아빠 그리고 엄마 그리고 나 그리고 좀 작게 동생 그리고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나무를 땅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죠. 근데 조금 더 세련되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면 예전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려요. 그런데 이렇게 좁아지는 길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나무가 있고 점점 작아지는 나무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구조를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멀원, 가까울 근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것 따라서 대상도 어떻게 커
있다가 작아지는, 실제는 다 똑같은 크기일 수 있지만 비슷하지만 어느 점이 점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이 점을 우리는 미술에서는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학에서는 무한이랑 연결돼요. 미술과 수학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은 자연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색하진 않는데 그냥 친구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요. 보이나요? 여러분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사각형은 쪼개면 삼각형이 2개 있어서 180도가 2번 들어가니까 얼마? 360도가 되지. 그런데 이 그림처럼 90도, 90도, 90도인데 여기를 조금 90도가 아니게끔 상상이 되나요? 도대체 어떤 그림이어야 되지? 여기 90도고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인데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What? 네, 직선이 아니게 될 거예요. 직선이더라도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수학에서는 그냥 좀 평면적인 개념이 아니라 입체적인 개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각형은 내각의 합은 360도야. Always. But 이게 평면이 아니라면 다를 수 있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곰이 있어요. 이 곰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배고파서 내려갈 거야. 쫑쫑쫑쫑쫑쫑쫑쫑 이 끄트머리 가서 여기서 다시 90도로 왼쪽으로 돌 거야. 쫑쫑쫑쫑쫑쫑쫑쫑 그리고 나서 뭘 먹었어. 그리고 집으로 다시 갈 거야. 90도를 쫑쫑쫑쫑쫑쫑쫑쫑.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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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으면 여기 와야 되지. 하지만 이 곰은 집에 다시 도착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길 바래요.